안녕하세요. 상한가 코드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중장기적인 흐름들, 예상하는 흐름들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단기적으로 선물 흐름들 체크를 하고 언제쯤 또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바로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선물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8월 6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도세가 확대해 나갔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8월 13일에는 약 2조 7천억 가량 물량들이 나오게 되었고 점차 지금 19일까지만 하더라도 4천억, 2천억, 3천억대로 많이 줄어드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선물 흐름 보시게 되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인들이 2,6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었죠. 자, 잠깐 이거 차트를 보실 텐데 어제 외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흐름들이 보였으나 일단은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하게 되면서 좀 많이 흐트러지면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급만 보게 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이미 바닥 나올 대로 다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장이 떨어질 때는 외인 선물 자금 또한 들어오지도 않고요. 기간들 동안 이렇게 매수 포지션 잡고 자금이 유입이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 엄청나게 급락했을 때 보게 된다면 오히려 엄청난 급락이 계속해서 나왔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막판 바닥을 찍었을 때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와 같은 분위기들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간보고 눈치 보는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금요일이고 월요일부터 보시게 되시면 시장이 정말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등 간에 일시적으로라도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이제 일요일까지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이 구간에서. 자, 이때가 MLCC 관련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을 때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외 쪽 관련 종목들도 많이 안 좋아졌던 흐름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MLCC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자, MLCC라는 게 뭘까요? 자,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전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핸드폰이 있죠. 자, 핸드폰이 있고 TV라든지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분 다 포함되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자동차 업계가 변화되고 있죠. 어떤 걸로 되고 있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전기차에서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냥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차이냐면 전기차 업체가 이제서야 상승하기 시작을 하던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핸드폰에 약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요 전기차 쪽에는 거의 약 10,000개 정도가 MLCC가 들어가요. 자, 그만큼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하반기까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공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MLCC,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MLCC를 대표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흐름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구간들이고 일단은 회복해 나가면서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였으나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 탓에 시장도 떨어지고 그 때문에 삼성전기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올라가냐?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 대한 부분들만 해결이 되면 오히려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동시에 살아주면 동시에 다시 한 번 더 20만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게 2018년 동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2020년 동향입니다. 21년까지죠. 자, 보시게 되시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던 시기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였는데요. 자, 보시게 되시면 2018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2021년도로 봤을 때
엄청난 수출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반면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에 완전하게 녹아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며, 현재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부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 내년 상반기 분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재차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큰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자, 일단은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에서 뭐가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 한마디로 매물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된 거다. 결국에는 현재 거에서 저항 구간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고 1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18만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먼저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만일 18만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18만원 위쪽에서만 횡보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수렴을 통해서 재차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또한 일단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18만원 구간들에서 1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18만원 위쪽에 안착을 해준다면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줘야 되지만 일단은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삼성전자 오늘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들은 아직 나쁘지 않다. 일단은 바닥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강한 반등시, 자, 일단 1차적으로 갭이 벌어졌던 자리가 두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76,000원과 77,000원 구간들이에요. 더군다나 이때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회복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를 위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무작정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마시고 76,000원 구간들, 77,000원 구간들을 1차와 2차 목표가 잡고 단기적인 대응이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하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반도체 흐름들을 볼 텐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현재 추세 흐름으로 봐서는 중장기 추세 자체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현재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시장 또한 선물 수급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파악을 했고, 차트에 대한 흐름들도 반전히 파악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일시적으로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조합을 했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많은 것들은 알 필요 없고 일단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원화 약세가 크게 들어가게 되면요,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실적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테이퍼링이 실시될 때마다 원화가 약세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남아있는 재고들이 많이 팔리게 되고, 그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된 거고, 상반기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출 증가로 인한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현재로서는 시장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일단은 좀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좀 단타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고요. 시장이 떨어진다고 종목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영화테크 많이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의 자금들이 정말 많은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만 알면 충분히 많은 수익 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지사라든지, 양지사는 어떤 종목이죠? 종목의 특성을 알면 당연히 들어갔겠죠.
오늘 약 7에서 한 8% 정도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영화테크도 10% 이상 수익 드렸고요. 일단 이번 주만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수익 드리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40% 50%는 최소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는데 현재 손실난 부분들 메꾸시고 싶으시다면 저를 통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메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말만 하면서 종목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흐름들은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고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하시든 안 하시든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